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술에 대한 것들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전력의 시스템이 향후에 디지털과 데이터에 연계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에너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전력에 대한 부분은 항상 중앙 집중형 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한 단방향의 전기 흐름을 관리를 하게 되었고, 중앙 집중형 제어 관리와 1대1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앙 집중적이고 아날로그 방식의 그런 운영 형식을 점점 탈피해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향후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미래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중앙 집중이 아닌 여러 형태의 다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모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본다면 발전과 송전에 대한 부분들은 디지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초기화, 진보 단계에 대한 것과 또 배전 단계에서도 초기 단계, 바로 디지털화가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 가장 소비자와 가장 가깝게 있는 부분이 유틸리티와 소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파일럿 프로젝트로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디지털화가 된다면 미래의 모델로서 에너지 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하고 또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고도화됐을 때 그리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드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생산의 예측과 활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능하게 되고, 지금까지 발전에 대한 부분이 중앙 집중적이었다면 현재 미래에는 수요자 집중의 비즈니스로서의 확대 가능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클라우드화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기존에 있던 전력의 집중화를 재생에너지 통합과 분산 전원의 확대를 통해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서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의 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센서에 대한 부분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센서는 여러 센서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정립이 되고 또한 표준이 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 그 정립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립되어 있는 센서에서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가장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엣지 서비스, 중간단에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엣지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연계됐을 때 향후에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프라 플랫폼과 연계시켜서 데이터가 좀 더 확대되어서 향후에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클라우드화의 영향성들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아래에 있는 총 4가지 구분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IoT와 머신러닝, AI,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으로 연계되어서 발전이나 거래, 송배전, 소매, 소비 부분으로 확대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이 소비자와 또한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같이 제공이 됨으로써 연결성과 통합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확보된 것들을 가지고서 향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분산 전원과 거래 자동화, 그다음에 마이크로그리드, 또 가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실시간 요금제 등으로 확대가 되고, 이런 확대가 된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되면 소비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전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연계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 소비와 또한 스마트 도시 홈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슈머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다방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가능한 서비스의 모델인데요. 이런 서비스의 모델이 왜 필요한지를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서비스의 모델이 나타났을 경우에 앞으로 가고자 하는 현재의 화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발전소들이 이제는 에너지 통합 디지털 발전소로 변환이 되면서 탄소가 없는 탄소적 중립을 위한 탄소 저감형 발전소로서의 그 변환과 또한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클라우드 중앙 관리와 마지막으로 소비,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클라우드 엣지 AI 머신러닝 모델로서 연계되어서 가상발전소로서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발전소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에너지 관리를 위한 그 전력 예측과 전 진단 기술이 수반이 돼야만이 그런 가상발전으로 전개됐을 때 에너지 효율 향상과 운영 기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기술에 대한 확대는 총 3가지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통 많이 나누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발전과 진단과 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저희가 단어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서 보면 지능형 전력 운영을 위한 발전 소비량 예측 예보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분산 자원의 설비, 분산 자원이나 설비의 고장 진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장 진단을 통해서 설비가 안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에너지 프로슈머와 연계될 수 있는 거래 분석과 최적 제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에 2개입니다. 지능형 전력 운영을 위한 발전 소비량 예측 예보에 대한 부분과 고장 진단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장 진단과 그런 예측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드, 하나의 그 발전소 또는 우리가 소비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데이터화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외부 또는 전력 빅데이터화를 시킴으로써 전력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 예측 기술로서 나타나게 되는 이 한 부분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향후에 서비스로 연계되는데요. 이 서비스가 연계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상관관계나 AI 서비스, 정보 분석 기술을 통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설비의 고장진단 기술과 연계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전력 운영과 고장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앞단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2개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 또는 발전원을 가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 바로 첫 번째의 운영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전력 운영을 위한 수요 관리 기술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발전량과 소비량 예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의도 있었고 연구 개발도 현재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전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 기술을 각각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을 미리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하인드 미터, BTM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저희가 전력에 대한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또한 발전원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고 있는지를 연계시키는 그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예측 기술로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에너지 서비스 개발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통에서 개통과 또는 발전원에서 들어오고 있는 전력에 대한 설계와 해석을 운영을 하고요. 분산자원별, 시스템별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각각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응용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 중에 가장 저희가 초점을 두고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수요 관리에서 어떻게 하면
수요자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또는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됐고요. 이 진단의 방법은 바로 건물 에너지 성능 분석을 통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저희가 건강검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할 때 체열을 통해서 그 체열되어 있는 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병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확인하고 병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을 때 이후에 2차 검진과 정밀 검진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그 소비자가 자기가 또 노력을 해서 또다시 건강검진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건물 에너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물 에너지도 한번 검토를 했을 때 건물 에너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전 스마트 미터로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와, 또한 건축물에서 소비하고 있는 데이터,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상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 건물의 통합 진단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그 건물 또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분석될 수 있는 표준화와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에 잘 정립이 되면 시장주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희가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그냥 빛으로 저희가 한번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전력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한 번에 모든 데이터가 시간별로 얼마 사용했는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 단점이 하나 있죠. 어떠한 부하, 어떠한 기기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요 관리를 하려면은 어떠한 부하에서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부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죠. 조명이나 기저 부하가 무엇이고, 조명에서 쓰는 것과 냉난방에서 쓰는 것들이 각각의 에너지량이 얼마인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분석을 위해서 저희는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들이 필요하게 된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 관리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을 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두 가지로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비친습적 전력 세분화 기술, NILM이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서 하나의 전력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공간에서의 전력 운영에 대한 설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고, 이러한 분석된 데이터를 IoT 센서에서 취합된 것을 표준화해서 전력 분석과 운영에 대한 기술을 같이 통합하는 그러한 핵심 기술 두 개로 나누어져 두 개를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기술들이 향후에는 통합전력 계측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전력의 세분화 플랫폼으로 적용이 돼서 기기별 사용 패턴에 따른 데이터 분석과 이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소비자 또는 수요 관리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개발하게 되는 거죠.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의사결정이나 제어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의사결정, 그 사용자 또는 운영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개발해서 건물에너지의 통합 진단 플랫폼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향후에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방법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용한 기술들은 본 페이지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은 각각의 전력에 대한 실효치, 파형,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부분, 피상전력 등 여러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이것을 랜덤 포레스트 또는 앙상블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분류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각각의 그 인자 간의 영향성들이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자 간의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또한 분석에 대한 부분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화에 대한 부분들로 된 것들은
우선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각각의 위치에 설정이 가능한 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이것을 분석하고 연계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알고리즘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초당 1200개의 데이터로서 각각 기기별로 일정 시간 동안의 운영에 대한 부분 데이터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모아짐으로 인해서 빅데이터화가 가능하게 되고 이 빅데이터화를 통해서 운영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런 운영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했을 때 단순히 숫자로서 나온 것들을 분석하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각각 파워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전력량을 저희가 검토하지만 이 검토됐을 때 품질, 전력에 대한 품질과 전력에 대한 양을 좀 더 소비자가 또는 그 기기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로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랜덤 프레스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으로서 분석을 할 때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 라벨링으로서 변환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로서 나타내려면은 기존에 있는 숫자에 대한 부분을 프리퀀시 기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부하가 많을 경우는 밝아지고 부하가 적어질 경우에는 작아지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각각 그 타임 도메인으로서의 주파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을 한 후에 저희가 각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 포인트에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게 되고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계속 트레이닝 했을 때 가장 잘 나오고 그 이미지와 또 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서 같이 결합했을 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CRNN, Convolution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을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가 얻은 것들이 바로 전력의 대측,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각각의 어느 기기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야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했을 때 각각의 모델링에서 여러 모델링과 앙상블까지 포함했을 때 거의 99% 이상의 정확도를 저희가 확보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내용은 각각 중요도, 그 분류를 하기 위한 중요도에 대한 포인트가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인자를 확인해서 그 인자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을 때 99% 이상의 기기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분류가 명확하게 됐을 때 이것들을 향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배터리에서도 활용하는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과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에 대한 운영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저희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각각 모듈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들을 방금 말씀드린 지능형 전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 흥방전에서의 나타나는 각각 셀별로의 특성들을 저희가 예측하고 검토해서 운영과 또는 그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에 대한 그 기능형 전력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또 추가로 중요한 것들은 고장 진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영은 잘하지만 설비가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언젠가는 고장이 될 수 있는데요. 고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접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는 O&M 기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한 손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ESS에 대한 화재들이 2017년, 16년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몇 달 전에도 그 UPS에 대한 화재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화재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 화재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인자로서 진단을 해서 고장이 나타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됐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ESS 데이터와 고장 데이터에서 고장 분류 추출과 또한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서 사이트에서의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들이 바로 오른쪽의 그림에서 F에 가까운 폴트, 실패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서 가장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P6, F에 가까운 게 아니라 P1, 2까지 감으로써 우리가 설비가 고장이 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기계 설비의 고장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인공지능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한 것들은 ESS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의 특징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값들이 왜 필요하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데이터 중에 인자값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에 따라서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자를 도출하고 그 인자를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 파싱과 라벨링을 실시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본 것들은 고장 상태와 정상 상태를 분류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이 정상에 대한 부분, 저희가 분석한 정상이고요. 빨간색이 현재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렇다면 녹색과 빨간색이 거의 동일하게 중첩이 되면 정상인 거고요. 녹색과 빨간색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면 고장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고장과 정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상 고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머신러닝 모델에서의 데이터 중요도와 그런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결측치의 검토를 통해서 이런 앞서서 나타났던 것들이 정말로 정상과 고장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고장 진단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 트리, 디시전 트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서 각각 인자별로 그 중요도가 나타나는 것들을 추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미지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변환하여 그 데이터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함으로써 앞서서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러니까 ESS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한 ESS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인버터든 컨버터든 또는 그 주변의 모터든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장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는 이제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다룹니다. 첫 번째,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가 ESS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1단계는 안전범위의 온도 초과,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신경망을 통해서 발열 포인트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미 가스가 분출하면서 초기 발화되기 직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오프 가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앙상블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각각 단계별로 저희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장 진단과 앞서서 말씀드린 지능형 전력 시스템, 현재 말씀드린 고장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의 특성별 분석에 대한 것들로 나타날 수 있고 향후에 이러한 내용들이 디지털 운영에 대한 부분과 같이 표준화로 엮게 된다면 고장 진단 또는 운영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것들이 지금 표준화의 운영 안에서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